자, 134회 모범 답안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죠. 항상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죠? 시험 다들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솔직히 되게 쉬웠습니다. 문제 자체가 책 근래 나온 문제 중에 가장 평이한 문제, 그죠? 그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대부분 다 기출문제 위주로 나왔고, 특히 1교시가 참 쉬웠습니다. 그죠? 새로 나온 문제도 꽤 있습니다만은, 새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술에서 나왔거나 그게 아니라면 수험들이 다 알만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아, 이거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내가 쉬우면 남도 쉽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다른 사람들도 잘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 좀 잘 썼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 그죠? 합격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합격한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냥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종이 2개 드렸죠. 종이 요거 모범 답안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종이 드렸어요. 그죠? 요거는 왜 이거 드렸냐면, 이거 안 줄라다가 이거 다시 주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문제인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다음 회차에 봐야 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거 체크해 놓고 그에 대해서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134회 일단 1교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입니다. 그 보시면 콘크리트 펌프 압송 시에 막힘 현상이더라라는 거. 이거는 지금 모를 수가 없죠. 그죠? 막힘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한글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폐색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고 있죠. 플러깅 현상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 막힘 현상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서술 문제예요. 서술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폐색이 나오게 되면 폐색에서 우리가 맨날 물어보는 게 뭡니까? 폐색의 원인과 대책 아닙니까? 원인, 대책.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됩니까? 뭐 봐야 돼? 폐색의 문제점하고 징후죠. 문제점하고 징후. 그 다음에 한 개 더 본다면 징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치사항이에요. 조치사항. 맨날 얘들이 돌림방으로 나와, 시험에서. 그죠? 얘들의 조합이야. 근데 용어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냥 이제 한 번 출제됐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거는 출제가 안 될 거야. 근래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첫 시험 봤을 때 이게 과연 나오겠는가요? 절대로 안 나오겠죠. 이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서술로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야. 서술로. 그죠?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이게 서술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무조건 봐야 되는 문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제 뭔가 조금 다르게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폐색을 물었어. 지금 이게 쩌고 죽겠는데, 그죠? 폐색이라는 거 나왔다. 그러면 폐색의 원인이 뭘까? 이거죠. 폐색의 원인이 뭘까? 응? 폐색은 생각은 기본적인 전제가 압송관이죠. 그러니까 서중에서 압송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게 온도 상승 막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젖은 천. 그거 덮어요. 시방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젖은 천으로 덮어줘. 온도 낮춰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슬럼프 저하에 대한 거. 그죠?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메커니즘은 그런 형태로 지금 모범 답안에 있는 형태로 적으시면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뭐 책자처럼 만든다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죠? 원래는 소형들은 박스 형태로 나오겠죠. 박스 형태로 4개짜리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플로우로 이렇게 한 줄로 썼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됐을 거고, 그 막힘 현상의 원인과 대책 보면 원인에 1, 2, 3, 4 다섯 번째 보면 있죠. 서중기 타설 시 관내 이송중의 급격한 슬럼프 저하는 공기압 저하 있죠.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위로 올라와 줘야 돼. 앞쪽에 쫙 깔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뒤쪽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앞쪽에 딱 깔려줘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이 대제목 4번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소님들 머릿속에서 싹 외워야 돼. 왜? 이게 전부 다 서술 문제였어. 그러니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서술 문제. 그래서 요 답은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죠? 문제 자체 절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썼겠죠. 그죠? 처음 나온 문제는 맞아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 그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더라라는 거. 공부 안 했으면 버려야 돼. 얘는 그냥 공부 안 했으면 버려야 돼. 문제에서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기준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뭘 생각해야 돼? 와,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숫자를 지금 몇 개 외우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 숫자 수가 딸린다. 버려야 돼. 무조건 선택하면 안 돼.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썼다가 하면 다 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얘는
점수 잘 나오겠죠. 요런 걸.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이거는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제목이 2번 정도 쓸 수 있을까? 저 사업장 정도? 이걸 공부했으면 요걸 썼을 텐데, 그죠? 답은 대제목 3번에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저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 안에 숫자들이 몰려있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저 항목이 무조건 5개 이상은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 썼다. 그렇게 좋은 점수 기대하시면 안 돼. 이런 거 못 썼다. 그 다음에 그 의무사업장, 저런 것까지는 뭐 안 적어도 좋고요. 적을 게 없어 놓으니까 대제목 4번에 뭐 했습니까? 관리 과태료 이런 거 적어놨죠. 그 법령에 있는 거 그냥 뺏긴 거거든요. 그죠? 근데 휴게시설 뭐 관리시의 유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적었을 텐데 그런 거 적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 기준만 적을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 관리 기준에 있는 거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 이게 내가 지금 숫자를 몇 개나 적어 들어갔는가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적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이 문제나 저 문제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 분량 얼마나 차지했는가 생각을 해봐. 본인 답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충 점수 나와요. 뭐 이게 뭐 한 3줄 적었다. 포기해야 되죠. 뭐 3개 적고 뭐 내가 다 적었다 생각하시면 포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적는 거 아니다라는 거. 문제 자체는 처음 출제된 거 맞고 시사적인 문제죠. 서술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죠? 이래놓고 나오면 곤란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불가능하다 봅니다.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이번 시험으로 끝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자체. 그리고 이제 덥잖아. 그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워질 거잖아요. 안 나온다 봐요. 자, 문제 3번입니다.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더라. 기출문제죠. 요거 이미 출제됐던 거고 용어로는 처음 출제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 회차 봐봐. 06년도에 나왔다 데가 있죠. 06년도. 그거는 이 이름은 아니에요. 이때는 표준공기였어. 시험 문제 낼 때. 지금 표준공기가 얘니까 같이 붙여놓은 거고, 그죠? 이거 같은 23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아마 이거 대제목 2번은 외우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전부 다.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죠? 왜 왔으면 점수 잘 나올 것이고, 안 해왔으면 뭐, 선택을 안 했을 거고, 이 정도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랜만에 출제된 문제고, 사실 이 문제 내신 분은 누군지는 몰라도, 시험 문제 낼 때 처음 초기 출제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문제 자체를 처음 출제한 거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더라.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요. 문제. 이게 그럼 이제, 그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 서술로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서술로. 근데 23년도에 나왔다 했죠, 아까. 그럼 이제 이것도 힘들다. 다시 나오기는 이제 수험때 합격하기 전까지는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망 키스콘의 건설공사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32회 때 아마 내가 보라고 했을 거예요. 수험들한테 132회 그때 이걸 보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죠? 와, 요거, 그죠? 건설공사대장 좀 힘듭니다, 사실. 학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수업한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가는 말로만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14년도에 전반기에 10점짜리로 출제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라는 게 났어요. 얘가 처음 생겼을 때 출제가 됐던 거고, 건설공사대장 자체는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문제가 출제된 게, 그죠? 통보제도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나온 게 14년이 벌써 10년 지났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했을 만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예전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시험 한 3번째 치고 있으면 기억을 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요거는 선택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제목 5번에 건설공사 대장하고 하도급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비교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봐놓으셔야 되고, 그거 봐야 되고, 건설공사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이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종이죠. 대장이니까. 그럼 뭘 적어야 돼? 항목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제목 3번에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기지사항들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징대가 있는데, 쓰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야. 이게 그 서술로 나올 수 있을까? 서술로 내기는 조금 힘들겠죠. 문제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거 말고, 키스콘 말고, 이제 그럼 다음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키스콘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그죠?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시험에 안 나온 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돼. 그죠? CSI 봐야 돼. 맞아요. CSI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CSI도 나올 때까지 봐야 되는 거야. CSI가 그죠? 봐야 됩니다. 그 지금 CSI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하고 있죠, 그죠? 7월 달
7월 달부터 얘가 의무로 바뀌었죠. 완전히 그 적는 거 이제 이 뭐냐 이거 종이로 적는 거 이거 이제 폐지시키고 그걸로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이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내년에 나와야 하는데 내년에 낼 수 있겠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CSI는 내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내야 되는 게 맞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키스콘이 나올까? 힘들다 봅니다. 키스콘은 여해보다는 CSI 공부를 꼭 하십시오. 요 기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 보시게 되면 시스템 비계입니다. 이건 그죠? 지 나쁜 놈이죠. 그죠? 저번 회차에도 냈었죠. 저번 회차가 23년도 중반기 130회 해가지고 있죠. 그때는 뭐 했습니까?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이었거든. 그거나 이거나. 똑같죠. 이 문제를 또 내다니, 그죠? 그러나 쓸 수 있죠. 문제 자체는.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 공부하는 단어 중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봐야 합니다. 그냥 시스템 단어 있으면 다 있어 보이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무조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 기본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설치 시유 이상 아주 기본 문제죠. 시험 문제 자체가, 그죠? 전부 다 그겁니다. 이 시스템 비계가 이게 서술로 충분히 낼 수 있고, 서술로도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서술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시스템 비계 무조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이건 서술로라도 이제는 용어는 안 나오겠죠. 설마 또 용어로 내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 설마 용어로 나오겠습니까? 이야기 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술로는 반드시 준비해라. 그러면 서술로 나오면 뭐 물어볼까요? 특징, 구성요소, 그 설치와 해체 시 유의사항, 그 아니면 이름이 조립 시 유의사항 똑같은 말이겠죠. 그거 아니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딱 준비해야 될 건 정해져가 있는 거야. 그걸 봐야 되겠더라라는 거. 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수지 미장입니다. 한 낼만 했어요. 수지 미장. 그죠? 요거는, 그죠? 기본, 미장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열은 안 나오겠죠. 단열은 여름에 문제를 했는데 단열 미장이 날라갔으니까 단열 몰탈 자체가 이제는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지 미장 냈으니까 용어로는 안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서술이겠죠. 그럼 서술에서 뭘 물어봤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서술에서 물어본 항목이 크게 3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2번, 3번, 4번이야. 대제목 2번, 3번, 4번 보면 시공순서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대가 있죠. 이게 서술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열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의 형태로 여기 적혀 있는 것 정도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말고 만약에, 그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뭐 수시미장 종류? 근데 그거는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딱 요거 3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시공순서하고 특징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요거 기본이야. 아시겠습니까? 요건 서술로 딱 준비해야 돼. 이제 서술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조적조의 백화현상. 수지미장에서, 그죠? 이거는 물어봐야지. 수지미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특성이. 그래, 부착성하고 균열 저항성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시게 되면 조적조의 벽화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조적조 벽화현상 이거 그죠? 이제는 안 나와야 되죠. 왜? 올해 전반기 때 출제가 됐죠. 이거 24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됐습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 그 벽화 현상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벽화 현상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기 그렇게 서술로 물어봤고 지금 벽화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백화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조적조에서 물어본다 했습니까? 3차 백화 때문에 그렇죠. 그죠? 3차 백화가 뭡니까? 주 원인이 발수제 혼입된 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력이 돼줘야 되고, 백화 현상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 부침 몰탈에서 일어나게 되죠. 부침 몰탈에 대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제목 4번에 제목이 잘못 잡혔어. 거기 보면, 공정별 방지 대책이라고 적혀 있죠. 그 공정별 지워야 돼. 그냥 방지 대책이지. 이건 공정별이 아니니까, 그죠? 백화가 여러 공정이 있지만, 이게 이제, 그죠? 여기서는 그냥 방지 대책이겠죠. 그죠? 내용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소성이 잘 된 거, 배합이 지키고요. 사춤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파라핀 에멀전 같은 혼화제 같은 거 사용하게 되고, 벽돌의 오염 방지하고, 건조한 날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발수제 도파더라. 뭐 다 똑같은 내용이고, 별다른 내용은 없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게 뭡니까? 1차, 2차, 3차 백화, 그거 한번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주력이 뭐로 가야 돼? 3차 백화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얘가 올해 초에 뭐로 나왔었습니까?
서술로 출제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용어로 나올 수 있을까? 아, 용어란다. 서술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걸렀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럼 다른 백화가 나올 수 있을까? 1차 백화라든지 2차 백화에 대한 게 나올 수 있을까? 2차 백화는 미장이에요, 대부분이. 시험 문제가 낼 때. 전제가 미장으로 깔리기 때문에 미장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지미장, 수지미장하고 단열 못할 빼면 시체입니다. 그냥 없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그죠? 이거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건 당분간은 이제 안 나올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조적에서 물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남은 게. 조적. 쌓기? 와, 그거 물어보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 쌓기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면, 영식 쌓기, 미시 쌓기,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도둑놈이고, 그거는. 그냥 진짜 나쁜 놈이고. 그죠? 혹시 나중에 출제위원회도 그런 거 내지 마세요. 가오 안 삽니다. 그런 거 냈다거나. 그죠? 그럼 뭐 있을까? 지금 있는 게 뭐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 누수는 안 나온다 봐야 돼요. 조적벽을 이제 내력벽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에 대해서 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전에 시험 나왔던 수평 거동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치장벽돌 정도 준비하시고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 조적에도 균열에 대한 게 주력인데 균열은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사실 그래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조적 백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철근의 기계적 이유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그죠? 이거 한 300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서술로도 이미 나왔고 23년도 후반기에 25점짜리로 서술로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문제 낼 때 좀 어설프게 냈죠. 3개 묶어서 냈거든. 그 안에 이제 기계적 이음이 있죠. 이음의 뭐 위치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같이 물어봤던 거라서. 근데 이건 뭐 기본 이제 편나크, 그죠? 편나, 앞,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음에 대해서. 지금의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 기계식 이음 외에는 물어볼 만한 게 없습니다. 앞접은 지향하니까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럼 뭐 물어볼 게 겹침 이음 정도인데 뭐 그거 가지고 물어보겠는가? 그럼 앞으로도 얘다. 얘는 연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음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봐야 되고 대제목 4번은 무조건 암기를 하십시오. 대제목 4번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기계식 이음의 품질관리 시험 기준 있죠. 걔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정도는 암기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철골공사의 고력볼트 시공 기준입니다. 그죠? 좀 난이도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어요. 이게 뭘까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 제일 난해한 게 이 시공 기준이란 이 단어야. 그냥 시공 적으면 그냥 적겠어. 그죠? 그럼 시공 기준이 뭐냐는 거야. 시공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 일단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아, 기준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라는 단어를 봐야 돼. 그죠? 그럼 기준을 썼으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숫자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숫자를 써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숫자 있는 게 뭐 있을까라는 거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시공 기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게 어디에서 기어 나왔을까라는 거. 이거 전부 다 KCS겠죠. 이렇게 쓰는 애들이 대부분 다 KCS야. KCS에 그냥 시공으로만 적혀가 있어요. 시공으로만. 그죠? 시공으로 적혀 있는 이게 KCS에 41에 그죠? 31에 25야. 31에 25를 넘겨보면 여기 이제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 시공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있죠. 우리는 용어에다 보통 뭐를 안 씁니까? 아이템을 안 쓰죠. 방가로를 안 쓰는데 지금 거기 보면 방가로 한껏 적혀가 있죠. 그죠? 그걸 쓴 이유가 여기 있는 내용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내용을. 그래서 거기 보면 있죠. 조인 방법. 그죠? 본조인. 조인 검사, 그 조인 검사 안에 볼트의 교환 밑에 있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장 길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시공 파트야. 시공 파트를 요약해서 다 정리한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안 적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 내용들을 섞어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부만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적었을 거야. 대부분 다. 그냥 몇 개는 빠졌겠죠. 여장 길이 적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선택을 안 했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선택 안 해서 뭐 답이 없지 뭐. 그죠? 그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공 기준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목을 늘려주고요. 대제목 3번과 4번이 없죠. 지금 보면 이 문제. 3번, 4번은 뻔하겠죠. 시공시 유의사항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요 답에 있는 내용들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얘는, 그죠? 그 시공 기준이라고 한 건, 저 시공이라는 이름으로 78년도에 15점짜리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의 가우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죠? 새롭죠? 가우징. 그죠? 저번에는 엔드탭이었고, 이제는 가우징이네요. 그죠? 이제 진짜 백스트립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대충 봐도, 그죠?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가우징이더라라는 겁니다. 가우징 하면은 우리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거? 보수 용접할 때죠. 보수 용접할 때. 그죠? 그라인딩 하는 방식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보수 용접이 있고, 그라인딩 후 보수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우징 후 보수 용접이 있었죠. 그 가우징입니다. 가우징하고 그라인딩의 차이가 뭐랬어? 맞아요. 그라인딩은 용접부만 제거하는 거고요. 그죠? 가우징이라고 한 거는 모재를 깎아내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내보고 그림 그리라고 했으면 난 이거 안 그렸어. 이런 거 안 그렸어. 내보고 그림 그리라 했으면. 선생님 뭐 그렸겠어? 내보고 그리라고 했으면 나는 박스 칼럼 용접 그렸어요. 요거 할 때. 박스 칼럼을 그렸을 겁니다. 이거 나는 이게 그리기 쉬워서 이렇게 그려놨을 뿐이고, 그죠? 박스 칼럼을 나는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스 칼럼 같은 거 하게 되면, 그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뭐 대충 뭐 이렇게 됐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까죠, 여기를. 가우징을 하죠. 그죠? 이게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내보고 그리라면 나 요거 그렸을 것 같아. 요게.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가우징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용접은 이 가우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초층부에 열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모재의 손상이 초층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거 깐다라는 거. 그러니까 초층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얘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죠? 그 정의를 보시게 되면 가우징이란 모재의 표면에 홈이 생기도록 둥글게 파낸다는 뜻으로, 그죠? 용접 교란의 부분을 모재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야. 모재와 함께, 그죠?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융시켜 파내는 작업입니다. 모재를 파내는 작업을 우리는 뭘 한다? 가우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우징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밑에 대명사 3번에 가우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가우징이 있더라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징이라고 할 때 용접부에 결함이 있어서 얘를 에어아크 가우징이라 하죠. 이게 용접이 돼가 있으면 얘를 떼낼 때도 그라인딩 하면 한 개 다 잘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에어로 불어가지고 고열로 애가 에어로 불어가 이거 벗겨내버립니다. 그럼 여기도 같이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이 주변도. 그죠? 그걸 우리는 가우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쪽에 이게 까는 거, 이건 백가우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거, 이 그림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백가우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그 재료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 가우징 시 유의사항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재 가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접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한 바닥에 습기나 먼지 등이 작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더라. 벽이나 용접기로부터 300mm 이상 이격시키고, 뭐 직사광선, 비바람 차단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산소 부족 등의 발열에 의한 사고 예방을 환기시설을 설치하더라. 용접기에 반드시 가부와 차단기 또는 휴즈, 개폐기를 설치하고, 가우징봉은 직경 4에서 19mm 길이 그러니까 305mm에서 510mm 뭐 저렇게 어정쩡하죠, 그죠? 그다음에 사용줄로는 150에서 1400A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우징 후에 그라인더, 와이어 포일 등으로 전극의 카본이나 자유물을 제거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적기 힘들죠. 이런 단어 알 수 없잖아. 그 용접시 유의사항 생각하고 적으시면 되는 거야. 요거 그게 가우징이더라라는 거. 요거는 적었으면 점수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문제 자체가 가우징 선택을 많이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선택한 거는 같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죠. 보수 용접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의 스터드 볼트들라는 거. 완전 기본 문제. 그죠? 선택 안 한 사람이 없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문제. 그죠? 웬만큼 적어가지고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답은. 그죠? 그래서 좋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잡으면 잡을수록 뭐가 중요해?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답을 적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도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공 방법하고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스터드 볼트의 역할 전부 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터드 검사 기본이죠. 타격 구부림 검사 있고 마무리기 및 기울기 검사가 있더라라는 거. 그죠? 기본도 이런 기본이 없죠.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드의 보수 보강법. 그거 있죠. 일반적으로 스터드 인접부에 재시공하게 되고 타격 구부림 검사 후에 결함 미별 시는 그대로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모재부 결함 동반 시 불량 스터드를 제거한 후에 모재를 보수 보강 후에 재용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지금 역할 적었죠. 역할은 저렇게 적는 게 아니고 원래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주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 이 형태는 책이니까 그런 거고 이게 기출문제들이니까 모아놓은 거고 이게 역할이 그림이 옆으로 가야 돼. 저게 이 자리에 서는 거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 그리고 시공식 위상이 달라붙어야 돼 밑에.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답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런 형태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전국의 8알이겠죠. 적은 사람 중에 8알이 이렇게 적었을 거야. 이렇게 이 비스무리하게 적어놨을 거야. 그죠? 만약에 소님도 이렇게 적었다. 점수 잘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잘 안 나와. 이렇게 적으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적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죠? 뭐 그래도 뭐 6점 받는 데는 지장 없는 형태.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이더라라는 거. 얘는 바닥 충격음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이 있겠죠. 그죠? 그게 보시면 22년도 중반기 127회 때 나왔다 데가 있죠. 그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에요. 그죠? 밑에 보시면 지금 중량 충격음은 예전에는 백머신 적혀 있었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임팩트 볼로 박혀가 있죠. 그죠? 그 다음 기준은 양쪽 다 똑같죠. 그렇게 적어놨지만 양쪽 다 똑같은 거고. 뭐 이 정도는 지금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제목 2번의 측정 방법 이런 거는 외우는 사람은 외웠을 거고 아니면 또 뭐 특징 이런 거 적어 들어갔겠죠. 또 그죠? 요 정도는 적을 수가 있으면 이 정도 답을 적을 수 있다. 퀄리티를 적을 수 있다라면 굉장히 점수 잘 나오겠죠. 이렇게 적기는 힘들 거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비교표 이런 거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경량하고 중량하고 썼을 거고 괜찮습니다. 그죠? 그 기준 적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장비는 기본으로 적어야 할 것이고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에 대한 특징을 적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그 대제목 3번에 비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세로부터가 있죠. 그 예전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그거 없었는데 내가 붙였거든. 새로. 그러니까 대제목 2번 날려버리려고. 저건 못 적으니까 저런 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가 적혀 있어요. 그 경량 충격음은 직형 30mm, 무게 500mm의 5개의 스틸 해머를 400mm의 높이에서 40m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측정하고 중량 충격음은 105공 크기의 고무공을 2.5kg짜리 1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중앙장 포함해서 4개소 이상 타격하더라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비교 적고 밑에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대충 3번, 4번 데리고 가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적어도 된다. 지금 여기 적힌 것 정도는 선생님들도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 대제목 2번 빼고는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을 만약에 답에 객관적인 생각을 밀어였는다면 사실 그런 게 필요하겠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 같은 거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게 측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사가 측정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품질 기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닥 충격음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 적어도. 이건 지금 객관적인 내용만 적힌 거고요. 대부분 아마 그거 안 적었을까요? 선생님들이 저감 방법 같은 거 적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적었으면 할 수 없고 안 적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죠. 그 정도는 적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요건하고 예외 규정입니다. 물가 변동입니다. 나올 차례가 되긴 됐어요. 설계 변경이 나왔으니까 물가 변동이 나올 차례는 되긴 됐고, 근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올해 냈는데 또 낼 줄 몰랐습니다. 이걸. 그죠? 미치고 한장을 누르십니다. 그죠? 이 문제는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 이거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선택하기 어렵다. 왜냐면 그 조정 요건은 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예외 규정이야. 규정이란 단어를 구사해서 이거 법이네. 요 생각해야 돼. 이 버려야 돼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버려야 돼. 이건 그죠? 그 밑에 대제목 4번에 예외 규정 적혀가 있죠. 어렵다.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외우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건 좀 알고 적었다. 점수 잘 나오겠죠?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잘 나오는 거죠. 자, 그거 이야기합니다. 조정 요건 다 아시죠? 절대 요건하고 선택 요건이 있더라라는 거. 절대 요건에는 등락 요건이 있고, 기간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요건에는 청구 요건이 있더라.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죠? 물가 변동에서 시험에서 물어봤던 거는 뭐냐면, 조정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조정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리고 조정 방법은 시험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어. 그게 뭐냐면 이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방법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로 쪼개져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그걸로 준비가 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놓으라 했잖아요. 항상. 이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낼 게 없어서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 그러나 예외 규정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알아도 버려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안다. 버려야 됩니다. 선택하시면 안 돼. 그럼 난이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는 선택하기 좀 어렵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죠. 1교시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문제도 좀 난해한 거를 조합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못 쓸 만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못 쓸 거 3개를 빼버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그죠? 사람들이 이걸 느끼기에도 좀 쉽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지금 사람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0개 중에서 3개 버리고 10개 중에서 지금 이 정도 시험 문제면 1개 정도? 좀 난해하다? 내가 쓰기 좀 힘든데? 요 생각에 9개는 쓸 수 있어야 돼. 못해도 9개는 써야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공부한 사람이야. 그게 안 된다. 공부 더 해야 돼. 아까 멀었어. 그럼 더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래서 이게 쉽다. 최근에 나왔던 한 2, 3년 내에 용어 문제 중에 제일 쉽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이건 쉬운 건 쉬운 거지. 그죠? 난이도가 엄청 낮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바닥 충격은 그게 이제 출제가 됐죠. 시험 문제. 그러면 역시 똑같이 선생님들은 다음 시험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임팩트 보라고 층간소음 사후평가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보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봐야 합니다. 다시, 그죠? 아까 이거 버리지를 못했잖아. 이 범위에 놀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교시가 되게 쉬웠어요. 그죠? 안타깝죠, 그죠? 이번 시험 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시험 출제 뭡니까? 이번에 응시 인원사 수가 적죠. 응시 인원사 수가 적어요. 건축이 이게 건축 시공이 되게 작거든. 웬만하면 치면 다 쓸 수 있을 문제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계속 쳐봐야 하는 거야, 항상, 그죠? 절대 들고 튀어도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2교시 한번 보시죠.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전의 준비사항. 심표 찍었죠? 작업 절차. 심표 찍었죠?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기존에 그거 보시면 지금 질문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작업 전의 준비사항 출제됐어요. 이건 21년도 후반기에 10점짜리로 물어봤고, 작업 전 준비사항이라는 거 서술로도 이미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작업 시 유의사항. 그냥 맨날 물어봅니다. 맨날 성면 나오면 항상 물어본 게 이거죠. 그러나 처음 출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업 절차들어라는 거예요. 얘가 처음 출제됐어. 작업 절차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처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업 절차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알 수 있겠죠. 작업 절차 자체를 선생님들이 잘 모르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얘가 그림이야. 볼 게 없어. 얘가 그림이 돼야 돼. 무조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림 형태로 가야 돼. 근데 절차라고 했으니까 그림 형태는 정해져가 있죠. 그게 뭡니까? 플로우겠죠.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기만 하면 돼. 합리적이기만 하면 돼. 어차피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항목수가 4개 같은 거 있다. 절차를. 이건 좀 그래. 적어도 6개는 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죠? 너무 작게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작업전 준비 상황 보시게 되면 거기 있죠.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경고 표지도 설치하게 되고 개인 보고도 하고 그 작업 금지 표시하고 흡연 금지하고 뭐 위생 설비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준비 사항이고 이미 기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작업 절차는 거기 적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작업 허가부터 시작해서 작업 완료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그죠? 딱 그 순서를 보시면 되고, 요거를, 그죠? 좀 있어 보이게 써야 하는데, 단어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이 절차를 할 때도 단어 자체가 조금 고급지게 써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렇고, 아니면 작업시 유의사항이더라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격리죠. 격리 조치한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격리 조치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뭐 음악 밀폐 구조 이런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밑에 헤파 필터도 적혀 있고 뭐 저런 거 이야기하고요. 습식 작업도 해야 되더라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습식 작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게 뭡니까? 습식은 그죠? 이 부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습식을 하게 돼? 해체할 때 부지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고, 바닥에 스빈포를 깔아버리죠. 바닥 자체도 먼지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군데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위에 뿌리고, 직접 부지에다 직접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먼지 안 나게 깔아버리고, 스빈포를 깔죠. 바닥에.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23년도 중반기에 10점짜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죠. 성면 해체에 대한 허가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건 쓰지 말라는 문제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양심이 있으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그겁니다. 시험을 칠 때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 충실해야 돼.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번 시험도 전체 문제를 보게 되면 뭐가 느껴지냐면, 야, 이거 문제만 다 써도 이거 3페이지 다 채우겠다. 이 생각이 들어. 쓸데없는 엑스트라에 힘주지 마. 제발. 부탁인데. 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시간에 나중에 되면 딸리죠. 그죠? 선생님들 딸려야 정상인 거야. 잘 써지면 그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시험이 아니야, 이 시험이. 아시겠습니까? 뭔가 이게 시험이 남는다, 시간이. 이 뭐가 잘못 썼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그거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엑스트라 다 버립니다. 이거 최소 2.5페이지 이상 적는다는 생각은 무조건 완성을 목적으로 달려야 돼,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포기해야 돼. 뭐 엑스트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점수 주는 애들만 딱 쓰고 달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기본입니다. 자, 아무튼 성면이죠. 이건 완전 기본 문제.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탑다운 공법 시공 시 사용되는 슬래브 거푸집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처음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기본 문제입니다. 이게 모르면 안 돼. 이게. 그 뒤에 보시면 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거 다 들어봤죠? SOG가 어떻고, BOG가 어떻고, 그다음에 SOF죠. 요 세 개는 RC 공법이에요. 요 세 개가. 그러니까 RC 공법으로 들어갈 때는 SOG 방식을 쓰거나, BOG 방식을 쓰게 되거나, SOF 방식을 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철골이나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NSTD 방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NSTD 방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적혀있죠. 행행 방식이 있고, BRD가 있고, DBS가 있겠죠. 그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요거죠. 그죠? 요거 필기도 해놨을 거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슬래브로는 안 적은 것 같아. 탑다운 공법이라고 적었지. 그죠? 슬래브라고 적을 걸 잘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를 만한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책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거 자체 그림도 어디서 본 애들이죠. 다들 거기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죠? 저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쉬워요. 여기에 떠올라야 돼. SOG, 여기다가 그죠? SOG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적을 수 있어. 그때부터.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이 선택하기 어려워. 이 자체가. 그죠? 여기다 데크 플레이트 이런 거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답이 안 나와. 채우기가 힘들어져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어디서 시험 문제 냈겠습니까? 요거. 이 건축기술 지침에 있어. 근데 건축기술 지침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행인까지만 딱 적혀있어. 행인 공법까지만 했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BRD하고 DBS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적어야 되는 거예요. 딱 적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문제 자체는 뭐 어려울 건 없고. 그래서 요거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쉬운데, 그죠? 이 문제 보면서 되게 쉽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답만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자체를 생각 못 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거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얘를 당연하게 안 생각해 버리면, 진짜 어렵겠다. 그 생각했어요. 데크 플레이트, 합판 거푸집 뭐 이런 거 적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공부를 조금 했고 안 했고의 차이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더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건축물의 부상 방지를 위한 공법별 특징과 중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나올지 몰랐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전에 시험에 나왔잖아. 요 비스무리한 게.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 보고. 부상 방지를 위한 공법을 물어봤잖아. 시험에. 근데 또 물어봤어. 또. 그죠? 와, 놀랍죠? 이거. 그죠? 그때 물어봤던 게 뭡니까? 전회차에 공법. 그 다음에 계측.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계측의 대상하고 계측 방법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시험에 뭐 물었으니까 이제 공법별 특징, 중점 관리사항, 요걸 물어봤거든. 그죠? 난이도 있습니다. 요거. 근데 쉽습니다. 중점 관리 방안에 뭘 적어야 돼? 아니, 종류는 그냥 외운다 치고, 그죠? 부력 앵커라든지, 내부 배수라든지, 외부 배수라든지, 마이크로 파일이라든지, 자중증대라든지, 강제 배수, 이런 건 다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점 관리 방안인데, 중점 관리 방안이 뭐예요, 선생님? 뭐가 될까? 물입니다. 지하수의 유입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중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선생님?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거잖아. 중점 관리가 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딱 기술사스럽게 써야 되니까 딱 선택과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점이 뭐야? 뭐든 좋아. 뭐 자재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그걸 적어야 돼. 그걸 많이 적어야 돼. 자세히 적어야 돼. 그게 중점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하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진짜 자세하게 적어야 그게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중점이 그냥 시공식 위상이야. 그게 중점의 느낌이 나야 돼. 중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딱 적어야 돼. 이거. 그게 중점 관리 사항이야. 어설프게 그죠? 아이템 하나 설명 2개. 아이템 하나 설명 2개. 그렇게 적어봐. 어떻게 나온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뭐가 중요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량을 불려줘야 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중점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중점은 별게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별게 아니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많이 적으라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점입니다. 그렇게 적었다면 점수 괜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적고 그냥 밋밋하게 그죠? 하나 둘 이렇게 적으면 재밌을 겁니다. 점수가. 그죠? 신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주의하시면 되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려줘야 되고 이런 거 있을 때도 너무 그림이 없으면 안 되고요. 한 페이지에 한 개는 그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에 있는 글자는 최대한 줄여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림 너무 오버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밋밋합니다.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요 1번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만들 때는 지하수위하고 강극수압의 지속적 계측 쟤를 중점으로 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량이 작죠. 이렇게 적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분량은 더 늘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소중 콘크리트 시공 시의 문제점과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그죠? 슬럼프가 안 났어. 이런 젠장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건 기본 문제지 않습니까? 얘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개 나오는 게 있죠. 그럼 문제점. 이런 건 다 적을 수 있죠. 슬럼프 저하 당연히 적었을 거고, 사람들, 그죠? 이런 것들 적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있죠. 콜드 조인트. 이건 무조건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답에는 콜드 조인트 적었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이어치기 시간도 분명히 그려놨을 거야. 거기다 어딘가는 그려놨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했을 거고. 뭐, 소송 수축 균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적었을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소중 콘크리트 하면 두 가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슬럼프 저하고 공기량 저하입니다.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슬럼프하고 공기량에 대한 거는 무조건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방안이다. 품질 관리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된다했습니까? 시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기준이라는 거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죠? 대제목 4번 저런 거 좀 외워놓으라고 했을 텐데. 대제목 4번에 있는 거, 저런 거, 그죠? 소중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기준 저런 것들 외우라고 했을 건데, 품질 검사 같은 것들, 그죠? 아마 대부분 다 안 해왔겠죠, 그죠? 이쪽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 적어주면 아름다운데, 그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방안이라 해도 그러면 기준 같은 거 안 적으면 점수가 안 나냐? 그건 아닙니다.
점수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은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이템 수 확보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냥 시공시 유의사항,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적었겠죠. 시공시 유의사항, 그거를 얼마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느냐가 그죠? 점수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 해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대지목 5번 저런 거는 좀 외우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죠? 좀 아깝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커튼홀의 패스너의 기능입니다. 패스너의 기능.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물을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물어봤죠. 요구 성능입니다. 요구 성능으로 물어본 적도 있고 기능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조립시 유의사항, 뭐 다른 말로 시공시 유의사항이 되겠죠. 그죠? 자, 패스너의 기능 보시게 되면 그 있죠. 응력 전달 기능이 있고 변형 흡수 기능이 있고 오차 흡수 기능이 있더라. 외우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답의 형태는 좋지는 않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대지목 3번이 너무 분량이 많아. 그죠? 대지목 3번을 저렇게 여놓은 이유가 뭘까? 이 앞 시험이 21년도 후반기 25점인데 그때 물어봤던 문제하고 이게 똑같아요. 문제가. 근데 거기 때는 뭘 물어봤냐? 이 긴결 이걸 물어봤어. 긴결 방식을. 그때는 긴결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여놓은 겁니다. 공부해라고. 어쨌든 그거 다시 보라고 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립시 유의사항이더라라는 거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조립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이중금속 부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을 거고 절연 처리하는 거 저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대지목 5번 대지목 5번이 아니고 대지목 4번의 아이템 5번 보세요. 5번 봐봐. 그 구분별 보정 계획 수립 있죠. 그게 구분 파트만 외우세요. 구분만. 딴 거 외우지 말고 구분 파트는 공부를 좀 해놔. 그 구분만. 일부러 외워놓은 겁니다. 그걸. 그래서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세요. 그 상대 보정법 있고 그 동시치기 분리치기 절대 보정법 그거 있죠. 그거 한번 꼭 봐놓으세요. 이걸 봐야 됩니다. 요거는 그 철골에서 보정, 그 다음에 컬럼 셔트닝 보정 할 때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외워둡시다. 그 값을. 그 딱 9분까지만 외우면 돼. 9분 안에 있는 내용으로 표를 다시 만들면 돼. 안에 내용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이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봅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시공계획서 포함사항. 뭐 시공계획서니까 당연히 뭡니까? 종이 쪼가리니까 포함사항 물어보겠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럼 항목 적어야지. 그죠? 시공계획서의 항목이더라라는 거. 너무 길죠? 그 밑에 답을 보면 항목들이 너무 길죠. 그죠? KCS에 있는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밑에 설명은 내가 갖다 붙인 거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대가 있죠. 그죠? 와, 요게 문제인데,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21년도 중반기 10점짜리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대상이죠.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 이게 한번 출제됐어요. 그 안에서 이 지금 거푸집과 동바리 내용만 뺀 거야. 그리고 토목 내용 지압 보고, 뭐 터널의 지보공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다 빼버린 거거든요. 이 구조적 안정, 뭡니까? 가설 구조물 안정성 확인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 그래. 31m 이상의 그죠 비계가 있을 거고, 브라켓 비계 있을 것이고, 지금 요거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저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그죠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그죠? 조금만 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련된 것만 뺀 건데, 그죠? 이걸 다 적을 수 있으면 다 적으면 되는데 다 적을 수 있을까 이거지. 그죠? 근데 이걸 적기도 참 애매한 게, 이거 이렇게 내놓으면 원래는 이게 한 줄이거든요. 한 줄. 이 한 줄짜리를 한 줄 적기가 무한해서 세 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거를. 그죠? 와, 요렇게 진짜 물어봤을까? 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거 답을 할 때는 전체를 다 한번 그 안에 답을 쏟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것만 넣으면 되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해체시 유의사항은, 저런 거 못 쓰면 진짜 양심이 없는 거고.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너무 쉬운 거고, 그죠? 항상 동바리 같은 거 나오면 동바리 재설치 꼭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동바리 재설치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넣어라라는 거, 강도 확보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죠? 여기까지가 2교시더라라는 겁니다. 2교시,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2교시 자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뭐 2문제 정도 버리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 교시, 그죠?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한번 보시죠. 3교시 1번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시 말속 파손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와,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그냥 완전 기본 문제야, 이거. 이런 것들은 완전 기본이죠. 지금 보면 이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방법대가 있는데, 그죠? 이게 그 22년도 후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20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됐어요. 근데 22년도 후반기에는 지금 그거였어. 원인과 대책 요것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0년도 전반기에는 물어볼 때 지금 저걸 물어봤어요. 종류를 물어봤더라는 거야. 종류. 그때. 그래서 그 답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종류,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거. 요 내용은 조금은 봐놔야 된다라는 거. 야, 요게 또 나옵니다. 그죠? 요런 게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게. 그죠? 야, 또 봐야 될까요? 20년도 한번 나왔고, 22년도 나왔고, 24년도 출제됐고, 26년도겠네. 대충. 이제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안 봐. 그럼 이거 그걸로 나올까? 용어로? 낼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있는 하도 이런 것도 잘 내니까. 그죠? 그냥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제 같으면 안 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발생 원인. 그죠? 딱 단어를, 전제를 하나 붙여줬죠. 여기서 생각해야 돼.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굳은 콘크리트죠. 일단 준공됐다라고 했으니까 굳은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균열 발생 원인, 이건 뭐 모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수 보강 공법,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표층주, 강, 강탄, 피치. 이건 다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층주, 강, 강탄, 피치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보수 보강 후에 품질 검사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수 보강 후에 품질 검사 방법. 그러면 시험이라는 거죠. 일단 품질 검사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뒤에 적은 게 뭡니까? 구조물 초기에는, 그러니까 양생 초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푸질 이제 딱 떼가지고, 그죠? 이제 준공 후에 초기에 볼 때는 이 구조물 초기는 지금 적는 게 아니야, 원래. 근데 공부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양생하고 마물 상태하고 강도 확인하고요. 구조물의 중후기 이때야. 준공이라고 말하는 거다. 준공은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외관 조사를 하더라. 비파기 시험하더라. 물리적 시험하고 화학적 시험을 하더라. 이걸 적어야 되는 거야. 이게. 초기하고 중기로 나눠준 거는 예전 시험 문제에 이 초기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푸집 타령 후에, 직후에, 그때 뭐야. 근데 거푸집 타령 직후에는 준공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걸 적으면 안 되고 그냥 공부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야. 근데 밑에 걸 적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머리가 애매하게 만들었냐면, 균열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균열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해라. 그리고 균열에 대해서 보강 보수 후에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였거든, 시험 문제가. 그럼 균열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균열 망도 같은 거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 여부 확인하고 뭐 이런 걸 적어야 하나? 이게 아니면 진짜 그냥 검사에 대해서만 적어야 하나? 그렇죠? 근데 그냥 이 문제가 출제됐던 그런 이 유사한 문제가 있는 군에 대해서 체크가를 보게 되면 좀 시험들이 적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으로 갔습니다. 문제 자체가.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적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제가 균열이기 때문에 균열로 쫓아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적었을 겁니다. 뭐 비파, 제코비 이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슈방추시 인철 적었을 거 아니야. 대부분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그렇게 적었을 거라. 그게 문제죠. 그죠? 개나 소나 그렇게 적었을 거라는 거. 그죠?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그죠? 와, 좌절했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이게 또 나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와, 이건 지겹지도 않나 봐, 이제. 그죠? 건축물 강구조 공사 시에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의 정밀도 관리. 와, 이때까지 공장 제작은 안 물어봤거든요. 이제 낼 게 없으니까 공장 제작까지 들어갔죠. 그죠? 버려야죠. 일단, 그죠? 현장 시공의 정밀도 관리 기준 중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리 허용차와 한계 허용차,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 현장 설치 공사 정밀도. 3번은 적을 수 있다 봐. 그 하도 시험에 많이 났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봐. 1번도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다라고 봐. 2번은 안 돼. 2번은 안 돼. 근데 사실 2번도 그거 요거 옛날에 요거 그렸었잖아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렸잖아요.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요거 해가지고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잘랐을 때는 2고 안에는 1이고 길면 3이고 그거 적으면 되는데 포기해야죠. 그냥 쉽게 깔끔하게 포기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지에 대한 건데 사실 그거 힘들죠. 그 자체가 거기서 생각나기도 어렵고. 딴 거는 몰라도 대제목 2번만큼은 조금 외워놓읍시다. 거기 보시면 관리 허용차와 한계 허용차에 대해서 나와가 있죠. 관리 허용차는 한계 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의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95% 이상의 제품이 만족되도록 시공 및 제작되는 관리의 목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관리의 목표값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관리 허용차라고 하더라라는 거. 한계 허용차라고 한 거는 그게 중요합니다. 시방서상의 허용오차입니다. 시방서에서 이야기한 건 한계 허용차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딴 건 몰라도 요거 정도는 외워놓고, 그죠? 요거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그죠? 와, 이걸 진짜 선택했다면 신이 내린 암기력이죠. 그죠? 이거는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마 아무도 선택 안 했을걸? 요거. 했습니까? 와, 용감하네요. 그죠? 나중에 점수 한번 말해줘봐. 그 다음에 저 나오는 거. 그죠? 야, 이거 용감한데. 이걸 선택했단 말이야? 야, 쉽지 않은데. 이거 문제 자체는 23년도 후반기에 25점짜리로 이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었고요. 그러나 나오기는, 그죠? 이게 문제 풀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나올 것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에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지붕층 방수공사 시에 고려사항이더라라는 거. 그리고 시공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지붕층 방수공사 시의 고려사항은 24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단독으로 물어봤었고요. 이 문제 자체를. 그 다음에 시공하자의 발생 원인은 나온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이게 나온 적이 없어. 그리고 방지 대책은 22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물어봤습니다. 얘 자체. 그죠? 그래서 옛날 거하고 종합된 거고, 이거 전체하고 유사하게 냈던 거는 20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어요. 문제. 지붕층의 방수공사 시의 고려사항. 그죠? 지붕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수공사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일단 바탕처리 생각해야 되겠죠. 바탕처리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구배죠. 구배하고 균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방수 재료 같은 걸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함수율 같은 거 같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적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돌출물 상황들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돌출물 같은 것들 그런 거 해줘야 되고, 고려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봐야 되는 거죠. 고려는, 그죠? 그럼 뭐냐, 구조물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그 작업 공간의 형태겠죠. 그죠? 그런 것들 봐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출물 상태들, 그런 것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의 부식 상태도 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적혀있든 안 적혀있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공하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시공하자는 뭐겠습니까? 누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수의 원인과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들 적혀있고, 별다를 거는 역시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방수층 나오게 되면 시공하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두께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떤 방수든, 그게 도막 방수든 시트 방수든 다 필요 없고, 두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물이 고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배의 이야기겠죠. 평탄도 뭐 그 정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뜨면 안 되기 때문에 함수율 무조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야기해 줘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야기해야 된다. 아, 간이 함수율 시험 이런 거 탁 이런 거 적어보고 이러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균열 보수 이런 건 뭐 기본이겠죠. 그런 건 뭐 지금 내가 뭐 그죠?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 완전 기본 문제, 얘도 선택을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아주 평이하고, 그죠? 사실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 5번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 난이도 높습니다. 얘는 선택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이다. 그죠? 왜? 법입니다. 일단, 그죠? 법이더라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해보신 분은 또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걸 관리하신 분들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게 대제목 2번이 문제입니다. 저 대제목 2번을 적을 수가 있으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해체 절차는 그냥 생각하고 적으시면 되거든. 그냥 이거. 근데 2번은 모르면 못 씁니다. 그냥 외웠어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는가? 없어요.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처음 출제된 문제야. 그러면 이거 다 선택 안 했다 봐야 돼. 그죠? 이걸 선택한 사람이 더 신기한 거야. 이런 거 선택하면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 그런 것들 있죠. 거기 보시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때, 그 다음에 그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상계층 이하인 건축물. 어려워요. 저렇게 생각하기가. 신고 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걸 어떻게 적어? 이거를. 그렇죠? 이런 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해체 절차, 그대가 있죠. 그죠? 사전조사, 현장조사, 해체 공법 선적, 해체 계획서 작성, 구조 안정성 검토, 작성자 등 검토자의 서명 날인, 허가 기간의 지출, 감리자의 지정, 착공 신고, 해체 공사 수행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라는 겁니다. 저 해체 절차 물어봤는데 그 공동주택의 해체 절차는 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책에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반드시 그거는 공부를 조금 해놔야 돼. 아직까지 그거 해체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조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요 내용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대지목 4번 보면 해체 계획 시에 대상 건축물의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요건 조금 암기해 놓으세요.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한번 봐놓는다.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봐놓으시라. 나중에 또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출제된 적은 없어. 근데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체에 대해서는 그죠? 요거 봐야 된다. 요게 영어로 나올 수 있을까? 저 신고 대상 저거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를 저게 딱 용어 사이즈가 되거든요. 제가 사이즈가 용어 사이즈라서 딱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해체 대상 신고하고 허가 대상에 대해. 어떤 거요? 그 허가 대상 건축물. 네. 그러니까 12m. 이상인 건축물. 예, 맞아요. 아닌데? 컨트롤 C, 컨트롤 V였는데. 그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얘를 그거로 준비해 놓으셔야 돼. 그 뭐냐, 표의 형태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면 이제 용어로밖에 못 나오겠죠. 서술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형태로 여기까지는 준비를 조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작성 시 포함 내용, 교육의 시기 및 내용, 자극공정병 관리 요령. 그죠? 얘는 문제 자체가 그죠? 쓸 수는 있어.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어. 그냥 문제가 뭐냐면 얘 항상 뭐로 출제됐습니까? 용어로 3에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 용어로만 있을 거예요. 얘를 세 장으로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내가 문제 풀면서도 제일 난했던 게 저 자극공정병 관리 요령. 그죠? 와, 저걸 진짜 답에다 저렇게 했을까? 그게 문제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개요 나올 때 지금 여기 개요 엄청 길게 적었죠. 이 답에. 뒤에 보시면 개요에 대해서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개요의 양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요. 개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한 2개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의는 별도로 다시 적어주는 게 좋겠고요. 위에 처음에 그걸 적게 되겠죠. 그 1번을 보세요. 대제목 1번을. 대제목 1번에 이때까지 우리가 다 적을 때 뭐라고 적었습니까? 개요라고 적었는데 얘는 바꿔놨죠. 이름을. 서론이라 바꿔놨죠. 갑자기. 이렇게 쓴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질문이 개요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요를 살려야 되니까 개요라는 거를 똑같은 개요 적고 또 개요 적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서론으로 가고 뒤쪽에 이제 개요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놓고 정의 있고 적용 대상 물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현장 적용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뭐 규격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일부만 적을 수 있어도 돼. 그 대제목 2번 저런 거는 저렇게 다 적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적었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면 되고요. 작성 시에 포함 내용은 쟤는 숫자가 정확해야 돼요. 저 16개야. 16개. 저건 법으로 정해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16개라는 거 못 적어도 좋아. 16개를. 근데 16개라는 거 포함을 시켜야 돼. 저 글자를. 16개라는 건 적어줄 수가 있었어야 돼. 그죠? 16개 어떻게 외워? 시험장에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나 16개는 적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 시기하고 내용이더라라는 거.
그죠? 교육의 시기는 저거는 뭐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등의 자극 근로자의 투입 시,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도입 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의 변경이 될 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 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의 위해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취급상 유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의 대처 방법, MSDS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국내의 직업병 및 화학사고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건 이미 정해져가 있는 거고요. 그죠? 요 비스무리하게 적으면 돼요. 이 답을 적을 때 선생님들이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똑같이 적어야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적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똑같이 적으면 점수 안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똑같이 적을 수 있는 게 사람이 그렇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슷한 의미는 있어야 돼. 그 안에.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자극 공정별 관리 요령이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자극 공정이 있어야 되죠. 원래 우리가 적는 방식으로 하면. 근데 자극 공정이 29가지입니다. 29개 적으면 자극 공정만 적어도 29줄입니다. 이 과연 이렇게 물어봤겠는가라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딴 거 실컷 물어보고 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넣어야 되는 저 밑에 사항들 있죠. 5개. 저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거를.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놨죠. 자극 공정별 관리 요령 29종 적어놨고 질문에 저런 게 없잖아. 29종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포함 항목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적겠다라고 해놓고 적어놓은 거예요. 밑에. 그렇죠? 진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진짜 정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29개에 대해서 다 적었을까? 그러면 이게 3페이지로 안 돼. 이게 절대로. 이것만 적어도. 절대 안 돼. 29개를 가지고 안에 2줄씩만 적어도 3페이지 넘어 보는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그죠? 요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답안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돼. 요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하고 물리적 위험성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안전 및 보건상의 직업주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적혀가 있죠.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 선택했을까요? 어렵다 봅니다. 요 문제 선택해도 점수 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 몇 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교시 중에서 이번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3교시를 보고 있습니다. 3교시 자체는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요거 그죠? 선택하기가 좀 난해한 문제들이 좀 섞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거 3번, 5번, 6번이 너무 힘들어요. 문제 적기에 저게 3번, 5번, 6번의 난이도가 높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거기서 2개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그거 외에는 버릴 게 없는데 내가 볼 때 거기서 버렸을 건데 제발 그죠? 안 버린 놈의 점수 잘 나오길 바랍니다. 그죠? 딱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3개는 적을 수 있는데 1개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제 선생님들의 점수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국지성 집중호우와 집중호우 시의 조치사항 및 현장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저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집중호우, 일본 개요의 1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집중호우란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이거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연강수량의 10% 정도 비가 하루 동안 내릴 때를 우리는 뭘 한다? 요 집중호우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폭우입니다. 쫙 비가 올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전 시험에 물어봤죠. 23년도 중반기에 10점짜리로 이미 출제됐습니다. 그때 뭐 묻습니까?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가 적어야 되고, 타설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기 보시게 되면 조치사항에서도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문제점에 보면 첫 번째 뭐 적혔습니까? 표면 결함 적혀가 있죠. 걔하고. 두 번째 보면 강도 저하 적혀가 있죠. 그 강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 내구성 저하라고 적혀 있죠. 그 내구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페이스트 유출. 저거는 이제
번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표면 결함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도하고 내구성을 주력으로 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게 강우됐을 때 문제점을. 자,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조치사항이더라라는 걸 콘크리트에 타설을 금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설된 부분에 비닐하고 시트로 보양 처리해야 되고 시공이음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장비에 우수 유입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장비 우수 유입 방지가 밑에 보세요. 레미콘 믹스 트럭에는 호퍼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호퍼 부분에 이렇게 덮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펌프카 주위에는 캐노피 설치해서 그쪽으로 물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전체를 덮어주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과의 유기적 연락체계 더 이상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타설을 안 할 거니까 계속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타설 표면에 면 처리하고 고인물을 제거하더라라는 거. 그게 보시면 2번 보세요. 그게 표면 불량 부위는 6mm 정도로 거칠게 처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6mm라는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 6mm라는 숫자를. 그죠? 다음에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어치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어치기 하는 부분이 개가 있죠. VH 분리 타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거기 이어치기를 하죠. 거기 뭐 설치합니까? 라스 설치를 하죠. 메탈 라스가 연, 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흘려칠 때가 있죠. 이렇게 흘려칠 때 그 면처리해야 된다 때가 있죠. 그 면처리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어치기 할 때 면처리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는 거야? 6mm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칠게 처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mm인 거야. 이걸 잊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외워둡시다. 혹시 뭐 딴 것도 나중에 타설할 때도 이야기하면 되니까 6mm는 외워놓읍시다. 그 다음에 우천식 콘크리트 타설의 속행하고 중단의 판단과 그건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의 안전대책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안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장의 안전대책이더라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 안전을 구조물의 안전이라 봐야 되나 아니면 작업자의 안전이라고 봐야 되나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써야 돼. 둘 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강우식 콘크리트의 동일 조건의 공시체를 제작하더라. 이거는 그 국토부에서 나와 있던 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시체를 제작해 줘야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안 침하 방지용 보강 조치를 하게 되더라. 펌프가 같은 거 설치해 놓거나 하면 그쪽 집안이 땅 위에 얹어놨으면 내려앉을 수가 있겠죠.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거기다가 보강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뭐 그런 건 뭐 말해도 안 됐고, 강우시, 그죠? 작업 중지하게 되고, 이동 통로부에서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천 예상시에는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비 오면 어떻게 처리해라고 미리 교육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시설을 확보하고 검토를 해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 붙인 거죠. 이거 외에도 답은 300개가 있겠죠. 그죠? 요런 내용으로 적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좀 뭔가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야 돼. 답에. 밋밋하게 적어서는 안 돼. 아시겠습니까? 뭐 우기 대비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그 제일 사람들이 많이 적는 게 이런 거죠. 뭐니까 우수의 유입 방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우수 유입 방지. 그 다음에 제일 웃기죠. 어디로 유입되는데? 어떻게 방지할 건데? 그게 없어. 그냥 우수 유입 방지야. 뭘로 방지하는지도 모르겠고 뭘로 방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답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만 적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그죠? 딱 하더라라는 겁니다. 안전이란 답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적었더라고. 거기다가 뭐 위험 예지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던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 사고 안전이란 단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 그렇죠? 나쁘지 않아. 그런 것도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고요. 이야, 놀랍죠? 그죠? 그렇게 누가 적었는지 압니까? 안전학교하고 이거 치시는 분이. 안전에서 자기가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걸 거기다, 여기다 쓰는 거야. 아는 만큼 쓰는 거야.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종류, 기종 선정 시의 유의사항,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는 24년도 전반기에 올해 첫 시험에 얘가 출제돼서 타워 크레인이. 그래서 안 나올 거라 봤거든. 타워 크레인. 올해는 이제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타워 크레인.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이야기했죠. 타워 크레인은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무섭냐면 한 번 열리면 한 몇 년 동안 계속 냅니다. 안 쉬고. 계속 냅니다. 그럼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따까리 열렸으니까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뭘 물을지는 몰라도. 이때 타워 크레인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문제들 지워나가면 돼.
나머지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타워 크레인의 종류, 이게 처음 출제됐어요. 이거 물어본 적이 없어. 타워 크레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거 수험생들 이 문제 선택했겠죠. 그죠? 그럼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런 거 적었을 거야. 로핑 크레인하고 T형 크레인하고 뭐 이런 거 적었겠죠. 달랑 그것만 적었냐 이거지. 자, 달랑 그 두 개로 끝냈으면 그죠? 아름답지는 않겠죠. 문제 자체가. 그죠? 그 뒤에 보면 표로 해가지고 뭐 한 거 적어놨죠. 뭐가.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그죠? 한 거 적어놨습니다. 그거. 그런 거 적으면 되고. 기종 선정 시의 유의사항은 22년도 중반기에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제가 됐고요. 조립 해체 시 유의사항은 기본 문제입니다. 얘 자체는 타워 크레인에서 완전 기본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기종 선정 시 주의사항은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공사에 따른 기종을 결정해 줘야 되고 타워 크레인의 대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필요 대수를 고려하는 거죠.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고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고 단일 부재 최대 크기 및 용량을 검토하더라라는 겁니다.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3번, 4번, 5번이 그죠?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 3번, 4번,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이게 기술 지침에 있는 그대로거든. 그래서 3번, 4번, 5번 정도가 정답이 될 것이고 위에 것은 그보다 더 갖다 붙인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적은 거고 조립 해체 시의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 일반적인 내용.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더라. 크레인의 용량을 확인하더라. 장비 주변에 안전 가설재 설치하더라. 인양물의 인양 통로 확보하더라. 크레인 해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더라. 배치 계획을 수립하더라. 양정자재 구분하더라. 스톡 야드를 확보하더라. 양정 사이클 검토하더라. 기후 조건 검토하더라. 해체 방법을 사전 결정하더라. 해체 작업 순서를 준수하더라. 반출 차량의 운행 통로를 확보하더라. 안전 교육을 실시하더라. 그렇죠? 5만 대만 거 다 적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조금 총론 느낌 안 나게 적어줬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이런 문제는 쉽죠. 사실은. 저 기종 선정 시 유의사항 조금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그죠? 적을 수 있는 문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종류도 너무 심플하게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저한테 이야기했죠. 종류가 두 개가 달랑이 있는 애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건 잘 안 물어. 아시겠습니까? 최소 종류가 3개 이상은 돼야 시험 문제 물어봐. 시험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너무 작으면 종류가. 그죠? 자,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게 있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하는데 문제만 딱 보면 돼. 그러면 타워 크레인의 종류 물을 때 러핑 크레인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죠? 러핑 크레인 나오고 T형 크레인이라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럼 T형하고 러핑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뭘 물으면 고정형 크레인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형 그게 있죠. 고정형 이동식 그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밍 방식은 뭐 소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나오고 텔레스코핑부터 해가지고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류를 구분으로 해서 적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느 정도 적어도 점수는 나옵니다만은 좋은 점수는 기대하시면 안 돼. 이런 문제는 다 밋밋해.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래서 종류를 한 개 더 적고 한 개 더 적고 그 차이가 점수 그 차이를 내버려요. 그 자체가 아는 게 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죠. 지하 수위가 높은 지하 공사 시에 지하 수위 저하 방법, 그죠? 저하 공법, 그죠? 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죠? 내 완전 기술사 초창기 때 학원 처음 들어온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00년도 전반기입니다. 이게 24년 됐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된 지 저하공법 이 그대로 물어봤어요.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그 다음에 지수 및 차수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 지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수라고 하는 의미가 지수가 이렇게 적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죠. 지수가 이게 이런 식이죠. 이게 지수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수가 원래 지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멍을 메우다라는 뜻이에요. 구멍을 메우는 걸 지수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차수벽을 세웠을 때 사이사이에 틈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사이를 메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메운다고 해서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수공법하고 그 옛날 책 보면 지수공법하고 차수공법하고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수공법은 사실은 지수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지수는 지수고요. 차수는 차수일 뿐이거든. 원래.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공법을 별도로 끊어놨어. 그죠? 근데 만약에 같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 지수에서 벤토나이트 정도만 적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지수판 정도는 이름이 지수니까 외웠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죠? 그리고 맨날 이야기는 벤토나이트는 지수제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할 수 없죠. 뭐. 그죠? 안 나는 기억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적을 수 있어도, 그죠? 충분히 답은 적기는 어렵진 않죠. 이 문제는 지하공사 시에 지하수위 저하공법, 이거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배수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배수공법이고 지수공법과 차수공법 적으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문제를 이렇게 놔서, 그죠? 우리가 아는 거 다 적어봐라. 이 소리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지하수위 저하공법은 그렇게 적어놨지만 안에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배수공법으로 다 돼가 있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 배수공법입니다. 강영봉이 중학교, 그거 다 적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게 이제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란 이 단어를 써서 물어보는 게 처음이야. 그죠?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아는 그겁니다. 지수판 있고, 지수제 들어가 있고요. 그죠? 물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팽창하면서. 그거 이야기하고. 밑에 종류 공법 보면 지수제를 사용하더라. 주로 쓰는 게 뭡니까? 벤토나이트죠. 그게 아니면 뭘 쓰게 돼? 강황성 고무 같은 거 쓴다 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판 같은 거 쓰게 되더라. 지수판은 기출문제니까.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차수공법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배수, 차수, 지수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그죠? 어떻게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정도 생각하고 적으면 되는데 재료를 조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벤토나이트 생각이 났겠죠? 아무리 그래도. 와, 벤토나이트 생각 안 나면 희망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 그래서 벤토나이트가 생각이 안 난다. 지수판하고 벤토나이트 두 개 달랑인데. 예. 뭐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못했으면 할 수 없고. 그죠? 미련 버리지 마시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것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저 지수입니다. 지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가 어렵지.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 고려해야 될 거푸집의 층압의 특성, 증가 요인, 측정 방법입니다. 기본 문제죠. 그렇죠? 다만 처음 출제된 거는 측정 방법이 처음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측정 방법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죠. 이미. 그죠? 그러나 외우라고 했을 거고, 이 정도는, 그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품질시험 기술사 기출문제거든. 예전에. 지금 나온 지 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책에도 적혀 있죠. 이 내용. 그죠? 그거 보시게 되면 수화판, 수학계, 제임철물의 OK식 측학계.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그래, 요거 이야기를 하더라. 측압의 특성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 요인, 이것도 뭐 너무나 뻔한 내용이고요. 그죠? 그거 이야기하더라.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거 적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감소 대책이나 뭐 이런 거 적으시는 분들 있죠. 그죠? 사실 밑에 질문이 3개가 딱 떨어지면, 일단 지금 시험에서는 엑스트라 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답 위주로 딱 적어도 3페이지 나옵니다. 내가 답을 다 적었는데, 2.5페이지가 안 나온다. 정답을 지금 다 적었는데, 2.5페이지가 안 나온다. 질문이 3개인데, 뭐가 잘못 적었어? 뭐가 지금 빈약해? 뭐가 빈약하게 적은 거야? 그 답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뭔가 이렇게 적으면서 본인이 분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안 나온다. 이거 뭐가 좀 의심해봐야 돼. 뭐 지금 내가 지금 뭘 빠뜨렸다. 뭘 빈약하게 적고 있다. 딱 알아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문제 자체는 너무너무 쉽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 측압 측정 방법만 저기가 기출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측압 측정 방법은 이렇게 출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용어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용어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나머지 것들은 뭐 내겠습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저건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암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공동주택 결로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거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00년도 중반기에 25점짜리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공동주택의 문제는 딱 정해줬어요. 세대 내면 세대 내.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면 지하주차장 딱 찍어줬는데 얘는 그냥 공동주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대 내로 함부로 끊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세대 내 끊으면 위험한 게 세대 아닌데 더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대 내로 끊어가 적어버리면 룸으로 끊어버리면 위험해져. 답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결로에 대한 공동주택이라는 결로에 대한 거, 뭐 실내외 온도차가 가다하더라, 단열재의 시공 불량이 있더라, 열교 발생을 하게 되더라, 재료 불량이 있더라, 또 뭐가 있을까? 원인에 대해서. 이거 엄청 빨리 만든다고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지하 주차장 생각해봐. 그러면 어디에 결로가 생기게 돼? 원인이 뭡니까? 뭐가 있을까? 응? 흙과 닿이는 벽에 단열재가 미시공됐더라. 그럼 안쪽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최하층의 바닥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구 주변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쏠리면 안 되고요. 그거 이야기하고요. 방지 대책도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방지 대책무 및 시공시 위상이 문제예요. 우리는 방지 대책하고 시공시 위상을 똑같은 걸로 알죠. 그죠? 똑같은 걸로 알아. 근데 문제를 이거 따로 끊어서 적으래. 방지 대책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 6번 봐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해양 콘크리트 염해 대책과 시공시 위상 문제가 똑같죠. 염해 대책이나 시공시 위상이나 거기서 거긴데, 그죠? 이걸 나눠서 적으래.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 문제를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대부분의 소님들은 이렇게 적었을 거야. 방지 대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 대충 아이템 6개 나오면 끊고 그 위에 안 적은 거 밑에 적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럼 여기 이제 2개 나눠가 이렇게 적을 거야. 그거는 뭔가 기준이 안 맞는 거야. 그래도 점수는 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적어서. 요즘은 채점도 착하게 해주시잖아. 그냥 눈 감고 채점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죠. 웬만하면 맞다 해줄 건데, 대책이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러면 시공에 관련된 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가 있을까? 재료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시공으로 보면 시공 안에 재료도 들어갑니다만, 진짜 순수 시공, 내가 이렇게 뭔가 붙이고 아니면 쳐 바르고 하는 이런 거 딱 빼고 나머지 것들, 재료라든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재료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시공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애들 모아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구분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얘를. 그러니까 순수 시공부터 딱 적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책부터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적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적을 때 난해한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어야 하거든. 답을 적을 때 이거를 할 수 있었냐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지금 아마 답 적으신 분들은 안 봐도 그런 거 구분 안 했을 거야. 그냥 닥치는 대로 적었을 거야. 닥치는 거 적다가 대충 이 정도 되니까 끊고 그 다음에 짝짝짝짝 또 적기 시작했을 거야. 그럼 막 섞였겠죠. 그죠? 그래도 점수는 줄 겁니다만 원래 답은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은 시공대로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몰아쳐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하면 선생님들 적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재를 할 때 합니까? 열저항이 큰 애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자재 자체에 열저항이 큰 자재를 사용한다, 이건 재료적으로 빼야 되면 그건 시공에서 약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시공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 결로할 때 뭐가 있을까? 이음부에 이렇게 밀실하게 시공한다든지, 아니면 열교 방지 인슐레이션 핀 같은 거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딱 시공 느낌 나는 거 딱 박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와야 돼. 이음부에 보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공이죠. 딱 느낌이 시공이죠. 그런 것들만 모아서 적어야 돼요. 그거 조금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이거 답 적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똑같이 출제됐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도 뭐냐면 방지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이었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에 00년도 이때 딱 요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뭐냐면 답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 그 문제 6번 보세요. 문제 6번 보시게 되면 해양 콘크리트의 염해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그렇죠? 해양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물어본 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해양 콘크리트에 대해서 다음 시험에 준비를 한다면 요구 성능을 무조건 봐야 돼. 요구 성능. 이 문제 말고 봐야 되는 게 요구 성능이에요. 그죠? 요구 성능이 뭐가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볼까? 요구 성능이 뭐가 있을까요? 요구 성능은 첫 번째 워커빌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도가 있고, 그다음에 동결융해 저항성이 있어야 되고요. 얘는 그다음에 수밀성이 있어야 되고, 염화물에 대한 침투 저항성이 있어야 돼요.
요게 시험이었거든. 요게 딱 요 5개밖에 없어. 요 5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염해 대책, 시공시 위상 이게 09년도 전반기에 25점짜리예요. 똑같이 물었어. 시험 문제를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염해 이번에 메커니즘은 전부 다 아시는 거죠. 염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염해 대책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그 시공시 위상하고 염해 대책에 일부러 저렇게 끊어놨는데 원래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중제목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염해 대책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재료, 철근, 배합까지 그걸 시공으로 안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왜냐면 항목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빼버린 건데 이쪽으로 빼버린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공이 저쪽이야. 시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구분할 수 있어요. 시공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저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적는 게 요 답을 적는 방법입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야. 시공 빼 그러면 앞에 결로에서 시공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에 대해서 쓰면 시공이 될까? 뭐에 대해서 써야 될까?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단열재 시공시 위상을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단열재에 대해서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단열재에 대해서만, 단열재 시공할 때 위상만 딱 쓰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쪽을 뭐 단열재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한다.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품질 검사, 품질을 뭐 기준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건 전부 다 앞으로 다 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지.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 그죠?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해 대책 여기 이렇게 적혀가 있는데, 염해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고요. 염해할 때, 기본적으로 시공할 때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재료의 균질성입니다. 재료의 균질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이음, 그 메뉴에도 있지만, 그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만조 위에서 600, 간조 위에서 아래로, 그죠? 600. 그 안에는 시공이음 하면 안 된다. 이거 알고 있죠? 그거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보양을 잘해야 됩니다. 여긴 지금 적혀있지는 않는데 초기 보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초기 보양을 할 때. 아니야.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절대로 씻겨나가면 안 됩니다. 보양을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그 부집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화열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시멘트 페이스트 자체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복 두께 이야기 나오면 선생님들 피복 두께 기준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페이서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스페이서도 기준이 있으니까 외우고 있다면.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뭐니 해도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복 두께를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걸 그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끌어당긴 거예요. 이걸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게 6번이더라. 얘도 어디에 있느냐면 기술 지침에 있어요. 기술 지침에 해양 콘크리트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염해 대책하고 시공시 위상의 별도 페이지로 나눠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고 아마 그대로 냈을 겁니다. 똑같죠, 그죠? 보통 염해가 제일 잘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콘크리트에서. 염해가 제일 잘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예요? 비말대입니다. 스플래시 존 이렇게 부르는 비말대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쳐가지고 염분의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부분. 왜 거기서 잘 일어날까요? 아예 물속에 담겨있는 애가 더 잘 일어날 텐데. 마모? 아니야. 부식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고 염분 입자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해요. 이 세 개가 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물속에는 산소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말대는 공기 중에 있죠. 파도가 빵 치는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말대가 더 빨리 녹슬어 버립니다. 시작을 할 때. 그게 이제 그래서 비말대 부위는 주의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 그 부분이 아래 위로 600이 비말대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나올까요? 염해. 서술로 나오게 될까? 아, 서술이란다. 용어로 다시 출제될까? 염해 안 낼 거라 봅니다. 당분간 안 낼 거라 봅니다. 아예 방식법을 내면 되지. 염해에 대해서 낼까? 염해가 나올 때가 된 거는 맞았어요. 이 문제가 저는 염해 아마 바라고 했을 겁니다. 됐어요. 이제는 걸렀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죠? 염해는 제껴야 되죠. 지금 문제 뭐 봐야 될까? 탄산화 나왔고 한 개 안 나왔죠. 뭐가 안 나왔어? 염탄알이잖아. 알이 안 나왔어. 알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알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거든.
그렇죠? 그래서 알칼리 골체 반응 정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134회였습니다. 그죠? 134회. 쉬웠죠? 쉬웠지만 제대로 쓰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모음 답안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만약에 종이에다 뺏겨 적는다. 몇 장 나오겠습니까? 그죠? 한 4, 50장 나오겠죠? 요거 그대로 뺏기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출제자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내고요. 주는 이 종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각각의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겠죠.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단에 제출하게 되겠죠. 그 종이 이름이 뭐냐면 모범 답안이라 부릅니다. 모범 답안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모범 답안이라고 불러요. 왜 모범 답안일까요? 왜 모범 답안일까? 모범이 되는 답안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모범이 되는 답안일 뿐이에요. 정말 정답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요. 정답은 그 답 아니면 다 틀린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모범 답안은 뭐냐면 이렇게 써주면 아름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안 써도 점수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사처럼 써줘야 합니다. 기술사처럼.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죠? 이 명확한 근거 같은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기술사스러운 겁니다. 딱 끊었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기술사 답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었죠. 그죠? 다만 내가 쉬우면 남도 쉽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는 거야. 일단 다 완성은 했습니까? 완성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완성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 공부한 거 위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선생님 공부한 만큼 선생님이 진짜 노력했으면 합격시켜 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손은 배신하지 않거든.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딱 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딱 그 결과를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험은 끝났어요. 끝나면 뭐야? 불합격생이야. 왜냐면 합격 발표가 안 났으니까. 불합격생이죠. 공부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썼다 싶은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시험이면 있어. 그래서 시험 잘 쳤습니까? 물어보는 거 전부 다 내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잘 못 쳤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 생각합니까? 아싸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딱 합격, 딱 문자 딱 뜨기 전까지는 무조건 불합격생인가요? 무조건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뭘 봐야 되냐면 그걸 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를 그럼 다음 시험 대비해서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 1교시에 1번 봐야지. 그죠? 1교시 1번 무조건 본다. 그죠? 2번 일단 버린다. 3번 버린다. 4번 버린다. 그죠? 5번 본다. 용어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 서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용어로 보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6번 본다. 7번 버린다. 8번 또 본다. 9번도 본다. 10번 버린다. 11번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12번 용어로 봐야 돼. 얘는 뭘로 봐야 돼? 그렇지. 임팩트 볼이나 층간소음 사후평가 제대로 봐야 돼. 그 정도. 그 다음에 13번 일단 안 본다. 일단 그 다음에 2교시 보시게 되면 그죠? 성면 해체 일단 안 본다. 이번에 제가 한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으면 NSTD 정도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요? NSTD 그 정도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번은 안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걸렀죠. 이제 뭐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도. 그렇지, 뭐 말 안 해도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그죠? 요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스너보다는 이제 패스너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새끼로.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겠습니까? 락킹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락킹이 안 나온 지 조금 됐으니까 락킹 방식에 물을 것이고, 앵커의 종류가 한번 출제됐는데 그건 물을까? 안 묻는다 봅니다. 앵커의 종류는 그죠?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지만 안 나온다. 락킹 정도 보는 게 맞겠다. 6번 안 나온다 보고요. 3교시에 1번 이제 안 나온다 보고, 그 다음에
2번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그냥 이건 균열에 대한 거는 그냥 계속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안 나온다 봅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그 지붕층 방수공사 시의 고려사항 있죠. 걔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걔만 딴 건 필요 없고 그 뒤에는 필요 없고 걔만 낼 수 있을 것 같고 5번 필요 없고요. 그렇죠? 6번은 봐야 되겠죠. 그냥 MSDS 이건 MSDS가 저 뭡니까 용어로 출시된 지가 오래됐어요. 문제 자체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안 나오겠죠. 겨울에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공부하세요. 2번은 타워 크레인은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측정 방법은 봐야 한다. 걔만 한번 다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걸렀습니다. 5번은 걸렀고, 그 다음에 6번, 그죠? 얘도 나올 확률은 떨어지겠다. 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체크해 드린 건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도 해보고, 내 정리해서 빠진 게 있으면, 선생님들 서브든 책이든 어떻게 옮겨놔야 돼. 그 내용에 보고, 안에 내용은 있으니까 보고 참고를 해서 옮겨 놓도록 합시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134회였습니다. 됐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거 지금 선생님들 이거 가지고 있죠. 이거 얘 같은 경우에 오늘 안 보면 선생님들 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안에 안 보면 다시 한 번 더 안 보면 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에 꼭 보세요. 내용 자체를 한번 다시 해보고 여기서 찢을 거는 찢고요. 아시겠습니까? 딱딱 찢어가지고 책으로 옮길 거는 옮기고 어차피 수업할 때 다시 이거 들어갈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어서 그거 나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 사이사이 끼워야 되거든. 다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오늘 다시 공부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봐야 되는 애들 있죠. 다음 시험 대비해서 봐야 되는 애들 반드시 한번 더 읽어보고 머릿속에 숙제하시고 적을 것 좀 적어 놓으시고 금방 까먹습니다. 선생님 머리 믿지 마시고 그죠?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오늘 안에 보시고 꼭 주십시오. 그리고 예상 문제를 오늘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상 문제를 지금 완성을 못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완성해야 하거든요. 그죠?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노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죠? 그래서 그건 해서 내일 드릴 겁니다. 전체 다. 내일부터는 숙제 나가야 하니까 내일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불합격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합격하는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